서울 시내의 한 호텔 객실에서 금발의 외국인 여성이 이불 속에 숨어 있습니다. 매일 저녁 이맘때면 그녀는 피부 트러블을 숨기기 위해 이불 속에 숨어 자는 척을 하곤 했죠. 하지만 오늘따라 룸메이트인 한국계 승무원의 행동이 수상했어요. 늦은 밤에 몰래 밖으로 나가는 모습을 본 그녀는 이게 뭔가 수상한 일과 연관되어 있을 거라 확신했답니다. 혹시 이 완벽해 보이는 한국 여성에게 무슨 비밀이라도 있는 걸까요? 돈 많은 집 딸이라더니 실은 회사의 기밀을 빼내가는 건 아닐까요? 그녀는 조심스럽게 창문 쪽으로 향합니다. 룸메이트가 향한 곳을 사진으로 남기려 했죠. 하지만 그때는 몰랐어요. 이 오해가 오히려 그녀의 인생을 바꿔놓게 될 거라는 걸요.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델타항공 승무원 에밀리 브라운입니다. 올해로 승무원 경력 10년 차에 접어들었죠. 처음 승무원이 되기로 결심했을 때 저는 19살의 순수한 꿈을 가진 소녀였답니다. 비행기를 탈 때마다 우아하고 아름다운 승무원들을 보며 나도 저렇게 될 거야 라고 다짐했었죠. 대학 진학도 서둘러 했고 졸업하자마자 델타항공에 지원해 남들보다 빠르게 꿈을 이룰 수 있었어요. 지난 10년간 저는 정말 많은 국가들을 다녀봤습니다. 영국의 고풍스러운 거리, 프랑스의 낭만적인 카페, 두바이의 화려한 마천루까지. 하지만 유독 한국행 비행만큼은 피해왔어요. 솔직히 말하면 아시아 국가들에 대한 편견이 있었거든요. 중국, 일본, 태국은 관광지로서의 매력이 있었지만 한국은 제게 그저 뉴스에서나 보던 먼 나라였을 뿐이었답니다. 저는 항상 제 외모에 자부심이 있었어요. 금발 머리와 파란 눈을 가진 전형적인 미국 미인이라고 자부했죠. 승무원 선발 과정에서도 외모 점수를 높게 받았고 처음 몇 년간은 정말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5년 차쯤 되었을 때부터 심각한 피부 문제가 시작됐어요. 잦은 비행과 시차, 불규칙한 생활이 원인이었겠죠. 처음에는 미국의 유명한 피부과를 찾아다녔어요. 비싼 화장품과 치료를 받았지만 효과는 일시적이었죠. 점점 더 많은 돈을 쏟아부었지만 제 피부는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답니다. 매일 아침 두꺼운 메이크업으로 피부 트러블을 가리는 게 일상이 되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우리 항공사에 신입 승무원이 들어왔어요. 한국계 미국인이라고 자기소개를 하던 제인 김이었죠. 처음 제인을 봤을 때 느낀 건 질투였어요. 도자기처럼 하얀 피부, 완벽한 메이크업, 늘 단정한 모습, 게다가 상위 1% 재벌 가문 출신이라는 소문까지 돌았거든요. 솔직히 말하면 저는 제인이 미웠어요. 매일 거울을 볼 때마다 늘어나는 여드름, 자국과 붉은 반점들로 고민하는 제게 제인의 완벽한 피부는 마치 저를 조롱하는 것처럼 느껴졌거든요. 특히 제인이 화장을 거의 하지 않고도 깨끗한 피부를 유지하는 모습을 볼 때면 더욱 그랬죠. 에밀리, 제인의 멘토가 되어줄 수 있나요? 수석 승무원의 말에 저는 속으로 한숨을 쉬었습니다. 제가 멘토가 되어야 한다니 이보다 더 불편할 수는 없었죠. 저는 그때 최악의 시기를 보내고 있었거든요. 심각한 피부 트러블로 매일 아침 2시간씩 화장을 해야 했고 비행 후에는 동료들 눈을 피해 서둘러 방으로 돌아가 이불 속에 숨어야 했어요. 물론이죠. 기꺼이 맡아볼게요. 겉으로는 미소를 지었지만 속으로는 불만이 가득했답니다. 왜 하필 저여야 하는지, 왜 하필 이 시기여야 하는지. 게다가 제인은 자신의 한국 이름을 고집하며 수진이라고 불러달라고 했어요. 미국 회사에서 일하면서 굳이 한국식 이름을 고집하는 게 이해되지 않았죠. 제인은 완벽해 보였지만 의외로 실수가 많았어요. 영어 발음이 어색했고 서비스 절차도 자주 헷갈려 했죠. 그럴 때마다 저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역시 돈 많은 집 딸이라 노력도 안 하고 들어온 거구나. 다른 동료들도 비슷한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미국 승무원들로만 구성된 우리 팀에서 제인은 늘 이질적인 존재처럼 보였거든요. 하지만 제 편견이 깨지는 데는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답니다. 어느 날 밤 제가 이불 속에 숨어 있을 때였어요. 제인이 조용히 다가와 말을 걸었죠. 에밀리 언니, 제가 많이 부족한 거 알아요. 열심히 배우고 싶은데 도와주실 수 있나요? 그 진심 어린 눈빛에 잠시 마음이 흔들렸지만 저는 여전히 경계를 늦추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때는 몰랐죠. 이 만남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게 될 거라는 걸요. 그리고 얼마 후 제 인생에서 가장 큰 전환점이 될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처음으로 맡게 된 서울행 비행.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이 비행이 제 삶을 이렇게나 크게 뒤흔들어 놓을 줄은 상상도 못했답니다. 솔직히 말하면 저는 그 비행을 피하고 싶었어요. 아시아 노선은 비행 시간이 길어서 피부에 더 안 좋을 것 같았고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막연한 거부감도 있었거든요. 하지만 회사의 방침상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야 했죠. 지금 돌이켜보면 그건 마치 운명 같았어요. 피부 트러블로 자신감을 완전히 잃은 저 한국계라는 이유로 편견의 눈길을 보냈던 제인, 그리고 우리가 함께하게 된 서울행 비행. 이 모든 게 우연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저는 이미 지쳐 있었어요. 14시간의 긴 비행으로 피곤했고
평소보다 더 심해진 피부 트러블 때문에 짜증이 났죠. 에밀리, 저기 봐요. 우리나라 공항이에요. 제인이 창밖을 가리키며 들뜬 목소리로 말했죠. 저는 속으로 한숨을 쉬었어요. 우리나라라니. 그녀는 미국인이잖아요. 하지만 그런 생각도 잠시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말문이 막혔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인천국제공항은 제가 상상했던 것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미래적인 디자인의 건물, 완벽하게 정돈된 활주로, 그리고 마치 예술작품 같은 공항 외관까지. 저는 그동안 JFK, 히드로, 샤를드골, 공항 등 세계의 유수한 공항들을 수없이 드나들었지만 이런 공항은 처음이었죠. 놀라웠죠? 인천공항은 세계 최고의 공항으로 여러 번 선정됐어요. 제인의 말에 저는 그저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어요. 입국장으로 들어서자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답니다. 완전히 자동화된 입국 심사대, 깨끗하고 효율적인 수함을 찾는 곳, 그리고 무엇보다 친절한 공항 직원들, 모든 것이 완벽하게 체계화되어 있었어요. 특히 인상 깊었던 건 공항 곳곳에 설치된 최첨단 시설들이었어요. 로봇 안내원이 돌아다니고 자동 체온 측정기가 설치되어 있고 심지어 면세점에서는 증강현실로 화장품을 테스트해 볼 수도 있더라고요. 공항에서 시내까지는 어떻게 가나요? 제가 물었을 때 제인은 활짝 웃으며 대답했죠. 공항 철도를 타면 돼요. 정시 운행은 기본이고 엄청 깨끗하답니다. 솔직히 그때는 반신반의했어요. 제가 알던 지하철은 뉴욕의 그것이었거든요. 지저분하고 범죄의 위험이 있고 늘 지연되는. 하지만 제 편견은 또 한 번 깨지고 말았답니다. 공항 철도에 탑승했을 때 저는 마치 미래로 온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반짝반짝 빛나는 차량 내부, 정확한 시간에 맞춰 움직이는 열차. 그리고 무엇보다 믿을 수 없을 만큼 깨끗한 환경이 놀라웠죠. 객차 안에는 와이파이가 완벽하게 터졌고 디지털 안내 시스템은 영어는 물론 여러 나라 언어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어요. 서울에 이런 게 있다니 믿기지 않네요. 제 말에 제인이 자부심 가득한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이제 시작이에요. 서울의 진짜 모습은 지금부터예요. 그녀의 말대로였어요. 열차가 서울 시내로 들어설수록 제 눈앞에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답니다. 마천루들이 하늘을 찌를 듯 솟아있고 거리마다 화려한 네온 사인이 빛나고 있었죠. 뉴욕이나 런던과는 또 다른 미래지향적인 도시의 모습이었어요. 호텔에 도착해서도 놀라움은 계속됐습니다. 체크인을 하는 동안 직원들의 세련된 서비스에 감탄했고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친 현지인들의 세련된 패션에도 놀랐어요. 특히 그들의 피부, 모두가 마치 제인처럼 완벽한 피부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았죠. 제가 묵은 호텔방에는 최신식 스마트 시스템이 설치되어 있었어요. 스마트폰으로 조명과 온도를 조절할 수 있었고 욕실에는 첨단 비데가 설치되어 있었죠. 심지어 창문은 버튼 하나로 암막 커튼이 자동으로 내려왔답니다. 에밀리, 내일 시내 구경 좀 해볼래요? 제가 안내해드릴게요. 제인의 제안에 저는 잠시 망설였어요. 피곤하기도 했고 피부 상태도 좋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이 도시에 대해 더 알고 싶다는 호기심이 생겼답니다. 좋아요, 제인. 당신의 서울을 보여주세요. 그렇게 저는 생각지도 못한 서울에서의 모험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그때는 몰랐죠. 이 도시가 제 인생을 이렇게나 크게 바꿔놓을 거라는 걸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건 단순한 여행이 아니었어요. 저의 편견이 깨지고 새로운 세상을 발견하게 되는 특별한 여정의 시작이었답니다. 특히 기억에 남는 건 지하철을 타고 다니면서 느낀 놀라움이에요. 모든 역에 설치된 스크린도어, 와이파이가 끊기지 않는 통신 환경, 그리고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정확한 도착 시간까지. 뉴욕의 지하철만 알았던 제게는 그야말로 문화 충격이었죠. 여기 지하철엔 왜 이상한 냄새가 안 나죠? 제가 순진하게 묻자 제인이 웃음을 터뜨렸어요. 당연하죠. 한국의 대중교통은 세계 최고 수준이에요. 청결은 기본이죠. 그날 밤 호텔 침대에 누워 창밖의 서울 야경을 바라보며 저는 생각했어요. 제가 얼마나 편협한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있었는지, 그리고 이 도시가 앞으로 저에게 어떤 새로운 경험을 선사해 줄지에 대해서요. 그리고 무엇보다 처음으로 제인이 한국에 대해 자부심을 가지는 이유를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었답니다. 편견에 사로잡혀 있던 제게 서울은 마치 신선한 충격과도 같았어요. 다음 날 아침 호텔 조식을 먹으며 제인이 제 얼굴을 유심히 살펴보더니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에밀리, 혹시 피부 때문에 많이 고민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좋은 곳을 추천해 드릴까요? 순간 마음이 불편했어요. 제 콤플렉스를 지적받는 것 같아서요. 하지만 제인의 눈빛에는 진심 어린 걱정이 담겨 있었죠. 사실 미국에서 이미 많은 치료를 받아봤어요. 수만 달러를 쓰기도 했죠. 하지만 효과는. 제 말을 자르며 제인이 활짝 웃었어요. 그럼 더더욱 한국의 피부과를 추천하고 싶어요. 제가 다니는 병원인데 의료기술이 정말 뛰어나고 가격도 미국의 10분의 1도 안 될 거예요. 처음에는 믿기지 않았어요. 어떻게 그렇게 저렴한 가격에 치료가 가능하냐고 물었죠. 제인은 한국의 의료보험 시스템과 발달된 의료기술에 대해 설명해 주었어요. 특히 피부과와 성형외과 분야는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했죠. 한번 상담이라도 받아보는 건 어떠세요? 영어로 진료도 가능해요. 망설이다가 결국 제인을 따라 강남의 한 피부과를 방문했어요. 첫인상부터 달랐답니다. 마치 고급 스파에 온 것 같은 인테리어, 최첨단 의료 장비들, 그리고 무엇보다 의사와 직원들의 전문적인 태도가 인상적이었어요. 진료실에 들어서자마자 놀라움의 연속이었어요. 3D 스캐너로 제 피부 상태를 정밀하게 분석하고 AI 시스템으로 향후 치료 계획까지 시뮬레이션 해주었죠. 이런 첨단 장비들은 미국에서도 본 적이 없었답니다. 이런 흉터와 염증은 레이저 치료와 특수 관리를 병행하면 3개월 안에 상당한 호전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의사의 자신감 있는 설명에 처음으로 희망이 보였어요. 더구나 치료 비용을 듣고 깜짝 놀랐죠. 미국에서 받았던 치료의 10분의 1도 안 되는 금액이었거든요. 이게 정말 가능한가요? 제 의심 어린 질문에 의사가 미소를 지으며 태블릿을 보여줬어요. 비슷한 증상을 가진 환자들의 치료 전후 사진이었죠. 그 변화는 믿기 힘들 정도로 놀라웠답니다. 그날 저는 첫 치료를 받았어요. 정밀한 레이저 시술과 함께 맞춤형 관리를 받았는데 생각보다 전혀 아프지 않았어요. 의사는 제게 한국의 스킨케어 제품들도 추천해 주었답니다. 미국 제품들이 더 비싸고 좋지 않나요? 제 질문에 제인이 웃으며 말했어요. 가격이 비싸다고 무조건 좋은 건 아니에요. 한국의 화장품은 품질도 뛰어나고 가격도 합리적이에요. 게다가 최신 트렌드와 기술을 빠르게 반영하죠. 그날 저녁 제인은 절 한국 화장품 가게로 데려갔어요. 처음 보는 제품들이 가득했죠. 진정 성분이 들어간 토너, 히알루론산 세럼, 시카 크림, 제품 하나하나에 담긴 기술력과 연구에 감탄했어요. 매장에는 피부 측정기가 있어서 제품을 추천받기 전에 정확한 피부 상태를 체크할 수 있었어요. 수분, 탄력, 민감도 등 다양한 지표를 바탕으로 맞춤형 제품을 추천받았죠. 이런 과학적인 접근 방식이 정말 인상적이었답니다. 특히 놀라웠던 건 테스터존이었어요. 모든 제품을 직접 발라보고 체험할 수 있었죠. 매장 직원들은 제 피부 상태를 꼼꼼히 체크하고 맞춤형 제품을 추천해 주었어요. 이런 서비스를 무료로 받을 수 있다니 믿기지 않네요. 일주일이 지났을 때 저는 작은 변화를 느끼기 시작했어요. 피부의 붉은기가 조금씩 가라앉고 새로운 여드름도 덜 생기더라고요. 2주차에는 동료 승무원들도 변화를 알아챘답니다. 에밀리, 피부가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한 달이 지났을 때는 더 놀라운 변화가 있었어요. 거울을 볼 때마다 달라진 제 모습에 깜짝 놀랐죠. 두꺼운 메이크업 없이도 자신감을 가질 수 있게 되었어요. 이제 알겠어요, 제인. 왜 당신이 그토록 한국의 의료 기술을 자랑스러워하는지. 그렇게 3개월이 지났을 때 제 피부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흉터는 희미해졌고 염증은 거의 사라졌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제가 다시 자신감을 찾았다는 거예요. 이제는 매일 아침 한국 스킨케어 루틴으로 하루를 시작해요. 피부과도 정기적으로 다니고 있죠. 미국에서 수년간 해결하지 못했던 문제가 한국에서 단 3개월 만에 해결되다니. 정말 믿기지 않는 일이었어요. 이런 경험을 통해 저는 한국의 의료기술이 왜 세계적으로 인정받는지 직접 체험할 수 있었답니다. 그리고 이건 제가 한국에서 발견하게 될 수많은 놀라운 것들의 시작에 불과했어요. 치료를 받은 후 저녁이 되었을 때 제인이 제안했어요. 배고프시죠? 한국의 야식 문화를 경험해 보시는 건 어떠세요? 밤 10시가 넘은 시간이라 망설였지만 제인은 웃으며 말했죠. 여기는 밤이 또 다른 낮이에요. 게다가 정말 안전하답니다. 스마트폰을 꺼내더니 무언가를 빠르게 터치하는 제인을 보며 물었어요. 뭐 하는 거예요? 치킨 주문이요. 30분 안에 배달된답니다. 여기서는 배달의 민족이라는 앱으로 거의 모든 음식을 주문할 수 있어요. 저는 믿기지 않았어요. 이런 늦은 시간에 배달이 된다고요? 하지만 정확히 25분 후 문 앞에 따뜻한 치킨이 도착했죠. 배달 기사님은 늦은 시간임에도 친절하게 인사하고 가셨어요. 이게 가능하다니 믿기지 않네요. 뉴욕에서는 이런 시간에 배달은 상상도 못할 일이에요. 있다고 해도 안전하지 않아서 시도조차 하지 않을 거예요. 제인은 한국의 배달 문화에 대해 설명해 주었어요. 음식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것을 24시간 배달할 수 있다고 하더군요. 심지어 편의점 상품까지도요. 새벽에 급하게 필요한 생필품도 30분 안에 받아볼 수 있다니 정말 놀라웠죠. 편의점 배달이요? 그건 또 뭐예요? 호기심에 제인을 따라 밖으로 나섰어요. 거리는 여전히 밝고 활기찼죠. 곳곳에서 사람들이 여유롭게 걸어다니고 가게들도 대부분 영업 중이었어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밤거리의 밝기였어요. 뉴욕의 으슥한 밤거리와는 비교도 안 되게 환했죠. 24시간 편의점에 들어섰을 때 또 한 번 놀랐답니다. 미국의 편의점과는 차원이 달랐어요. 신선한 도시락과 샌드위치는 물론 간단한 생필품까지 모든 게 구비되어 있었죠. 심지어 택배 수령과 각종 행정 서비스까지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여기서는 편의점이 정말 편리한 곳이네요. 심지어 음식의 퀄리티가 이렇게 좋다니 놀라워요. 우리는 편의점에서 라면을 사서 그 자리에서 먹기로 했어요. 편의점 한쪽에 마련된 작은 취식 공간이 있더군요. 뜨거운 물을 무료로 제공하고
젓가락과 각종 조미료까지 완벽하게 구비되어 있었죠. 심지어 전자레인지 사용도 무료였어요. 혹시 늦은 밤에 위험하지 않나요? 제가 걱정스레 묻자 제인이 고개를 저었어요. 서울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도시 중 하나예요. CCTV도 많고 긴급 상황 발생 시 경찰의 대응도 빨라요. 여기 지하철역마다 있는 긴급신고 버튼도 보셨죠? 실제로 거리를 걸으며 느낀 건 안전함이었어요. 여성들이 늦은 밤에도 혼자 걸어다니고 술에 취해 시끄럽게 구는 사람도 거의 없었죠. 경찰 순찰차도 자주 보였고 거리마다 설치된 비상벨도 눈에 띄었어요. 다음날 제인이 점심 메뉴를 고르는데 또 한 번 놀랐어요. 스마트폰 하나로 주변의 모든 식당 메뉴를 확인할 수 있더군요. 리뷰와 평점은 물론 실시간 대기 현황까지 볼 수 있었답니다. 여기 모든 게 디지털화되어 있네요. 정말 편리해요. 맞아요. 한국은 IT 강국이잖아요. 이런 편리함이 일상이 된 거죠. 식당 예약부터 주문, 결제까지 모든 게 스마트폰으로 가능해요. 주문한 음식이 도착하고 나서도 놀라움은 계속됐어요. 음식을 시키자 기본 반찬들이 무료로 나오고 물도 셀프로 마음껏 마실 수 있었죠. 심지어 추가 주문을 할 때는 테이블에 있는 태블릿으로 간단히 해결할 수 있었어요. 이런 서비스를 받으면서도 팁을 안 줘도 된다니 믿기지 않네요. 제인은 한국의 서비스 문화에 대해 설명해 주었어요. 기본적으로 높은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당연하게 여겨지며 그것을 위해 별도의 팁을 받지 않는다고 하더군요. 미국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이런 수준의 서비스를 받으려면 최소 20% 이상의 팁을 줘야 할 텐데 길을 걷다가 우연히 본 카페에서도 놀라운 경험을 했어요. 주문한 음료가 나올 때까지 무료로 제공되는 와이파이를 이용할 수 있었고 심지어 휴대폰 충전기도 빌릴 수 있었죠. 한국의 서비스 문화는 정말 대단해요. 고객을 진심으로 배려하는 것 같아요. 그날 밤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생각했어요. 이렇게 편리하고 안전한 도시가 있다니. 그동안 제가 얼마나 좁은 시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있었는지 새삼 깨닫게 되었답니다. 더욱 놀라운 건 이런 모든 편의시설과 서비스가 합리적인 가격으로 제공된다는 거였어요. 한국은 제가 알던 것보다 훨씬 더 발전된 나라였고 이제야 그걸 직접 경험하고 있었던 거죠. 어느 날 저녁 제인이 자신의 사촌동생이 다니는 학원에 들러야 한다며 저를 데려갔어요. 밤 10시가 다 되어가는 시간이었는데 학원가는 여전히 불이 환하게 켜져 있었죠. 이 시간에도 공부를 한다고요? 놀란 제 질문에 제인이 웃으며 답했어요. 한국의 교육열은 세계 최고 수준이에요. 제 동생은 의대를 목표로 하고 있거든요. 대부분의 학생들이 이렇게 늦게까지 공부해요. 학원 안으로 들어가 보니 정말 많은 학생들이 진지하게 공부하고 있었어요. 놀라운 건 수업 방식이었죠. 각 책상에는 태블릿이 설치되어 있었고 선생님의 설명이 실시간으로 디지털 노트에 기록되고 있었어요. 이건 정말 혁신적이네요. 미국의 일반 학교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에요. 제인은 한국의 교육 시스템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었어요. 높은 대학 진학률, OECD 국가 중 최상위권의 학업 성취도, 그리고 특히 수학과 과학 분야에서의 뛰어난 성과까지. 그래서 한국이 IT 강국이 될 수 있었나 봐요. 다음 날 제인은 저를 삼성 디지털시티로 데려갔어요. 그곳에서 본 최첨단 기술들은 정말 충격적이었답니다. 접히는 디스플레이, 인공지능 가전제품, 오지 기반의 스마트시티 시스템까지. 믿기지 않아요. 제가 알던 한국은 그저 개발도상국 정도였는데 그때 제인이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많은 서양 사람들이 아직도 한국을 그렇게 생각해요. 하지만 보세요. 이제 한국은 많은 분야에서 세계를 선도하고 있어요. 주말에는 경복궁을 방문했어요. 현대적인 고층 빌딩 사이에 위치한 고궁의 모습이 인상적이었죠. 전통 한복을 입은 사람들과 최신 스마트폰을 든 관광객들이 공존하는 모습도 특별했고요. 이런 게 바로 한국의 매력이에요. 제인이 말했어요. 전통과 현대가 조화롭게 어우러지는 곳이죠. 첨단 기술로 편리한 생활을 누리면서도 전통 문화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그날 저녁 한복을 입고 고궁을 거닐며 찍은 사진을 SNS에 올렸더니 미국 친구들이 놀란 반응을 보였어요. 정말 한국이야? 마치 다른 세상 같아. 맞아요. 저도 처음에는 그랬으니까요. 하지만 이제는 달라졌어요. 한국은 제가 알던 것보다 훨씬 더 발전되고 현대적이며 동시에 전통의 아름다움도 간직한 나라였거든요. 특히 인상 깊었던 건 사람들의 높은 교양 수준이었어요. 지하철에서 만난 시민들 대부분이 책을 읽거나 어학 공부를 하고 있었죠. 그것도 단순한 책이 아닌 어려운 전공 서적이나 영어 원서를 읽고 있더라고요. 한국인들은 정말 교육열이 대단해요. 평생학습이 일상화되어 있죠. 제인의 설명에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어요. 어느 날은 삼성전자 매장에 들렀는데 그곳에서 본 기술력에 또 한 번 놀랐답니다. 접히는 스마트폰, 8K TV, 인공지능 비서가 탑재된 냉장고까지. 이런 제품들이 모두 한국 기업에서 만들어졌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예전에는 한국 제품하면 싸구려라고만 생각했는데 이제는 애플보다도 더 혁신적인 제품들을 내놓고 있잖아요. 맞아요. 제 인식이 완전히 바뀌고 있었던 거죠. 한국은 더 이상 개발도상국이 아닌
오히려 많은 면에서 미국보다 앞서가는 나라였어요. 그동안 제가 얼마나 편협한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있었는지 부끄러워졌답니다. 한국의 IT 기술은 일상 곳곳에 스며들어 있었어요. 버스 정류장의 스마트 디스플레이, 식당의 키오스크 주문 시스템, 완벽한 교통카드 시스템까지 이런 것들이 모두 자연스럽게 일상에 녹아있다는 게 정말 놀라웠죠. 미국도 실리콘밸리가 있지만 이렇게 일상생활에 기술이 녹아든 건 처음 봐요. 이제는 제가 오히려 한국의 발전상을 다른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싶어졌어요. 그동안 가지고 있던 편견들이 하나둘 깨지면서 새로운 시각으로 세상을 보게 된 것 같았답니다. 특히 한국의 교육열과 IT 기술력을 직접 목격하면서 왜 이 나라가 이렇게 빠르게 발전할 수 있었는지 이해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런 발전 속에서도 전통 문화를 잘 보존하고 있다는 점이 정말 인상적이었죠. 벌써 세 번째 한국 방문이에요. 처음엔 피부 치료 때문에, 두 번째는 휴가 차왔었는데 이번엔 제가 직접 요청해서 서울 노선을 받았답니다. 에밀리, 이번엔 제가 특별한 걸 보여드릴게요. 제인이 저를 강남의 한 카페로 데려갔어요. K-팝 아이돌 그룹의 팝업 카페였죠. 사실 첫 방문 때는 이런 문화에 전혀 관심이 없었는데 이번엔 달랐어요. 이게 방탄소년단이에요. 세계적으로 엄청난 인기를 얻고 있죠. 제인의 설명을 들으며 음악을 듣는데 이상하게 귀에 감기는 거예요. 영어 가사가 자연스럽게 섞인 음악, 완벽한 퍼포먼스, 세련된 뮤직비디오의 퀄리티까지 미국의 팝스타들과는 또 다른 매력이네요. 두 번째 방문 때는 이런 곳이 있는지도 몰랐어요. 사실 첫 방문 때는 치료와 휴식에 집중했었고 두 번째 방문에서는 주로 한국 음식을 발견하는데 시간을 보냈거든요. 한식이 단순히 김치와 불고기만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된 것도 그때였어요. 그날 저녁 제인은 제게 또 다른 한국 문화를 소개해 주었어요. 바로 한국 드라마였죠. 오징어 게임부터 사랑의 불시착까지 다양한 장르의 드라마를 보여주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한국 드라마를 단순한 멜로물로만 생각하는데 이렇게 다양한 장르가 있다니 놀라워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제작 퀄리티였어요. 할리우드 드라마 못지않은 영상미와 연출력, 그리고 배우들의 섬세한 연기까지 이런 걸 왜 진작 몰랐을까 하는 아쉬움이 들 정도였죠. 두 번째 방문 때 발견했던 한식의 매력도 이번에는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어요. 고기나 화학 조미료 없이도 이렇게 깊은 맛을 낼 수 있다는 게 놀라웠죠. 첫 방문 때는 한식이 너무 맵고 낯설었는데 이제는 하루라도 안 먹으면 허전할 정도예요. 이번 방문의 하이라이트는 찜질방이었어요. 사실 두 번째 방문 때도 제인이 추천했었는데 그때는 왠지 망설여졌거든요. 하지만 이번에 용기를 내어 가보니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한국 문화 체험이더라고요. 처음에는 낯설었지만 이제는 주말마다 오고 싶어요. 이런 휴식 문화는 미국에는 없는 것 같아요. 매 방문마다 새로운 한국의 모습을 발견하는 것이 즐거워요. 첫 번째는 의료기술과 편의시설에 놀랐고 두 번째는 음식 문화에 매료되었죠. 그리고 이번에는 K-팝, 드라마, 영화 같은 대중문화의 매력을 제대로 알게 되었어요. 특히 기생충 같은 영화를 보면서 한국 문화의 깊이를 새삼 느꼈답니다. 단순한 오락거리가 아닌 사회적 메시지와 예술성이 조화를 이룬 수준 높은 작품이었거든요. 이제 알겠어요. 왜 한류가 전 세계적으로 인기 있는지. 처음 방문 때는 이해하지 못했던 거예요. 세 번의 방문을 통해 제가 알던 한국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처음엔 그저 피부 치료를 받으러 왔다가 이제는 이 나라의 문화와 예술을 진정으로 사랑하게 되었죠. 이제는 매일 밤 한국 드라마를 보고 K-팝을 들으며 잠들어요. 한국을 떠나 있을 때도 늘 한국 음식이 생각나고 다음 방문이 기다려져요. 제가 이렇게 한국 문화의 팬이 될 줄은 정말 몰랐답니다. 매 방문마다 새로운 것을 발견하는 재미가 있어요. 다음 방문 때는 또 어떤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될지 기대가 됩니다. 한국은 정말 끝없이 발견할 것이 많은 나라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제 변화를 보며 제인도 기뻐해요. 처음엔 서로 어색하고 불편했던 관계였는데 이제는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진정한 친구가 되었으니까요. 다음 방문 때는 한국어도 배워볼 생각이에요. 이제는 한국 문화를 더 깊이 이해하고 싶어졌거든요. 승무원 스케줄 변경 신청서를 제출하시는 건가요? 수석 승무원이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어요. 네, 서울 노선으로 고정해 주셨으면 해요. 에밀리, 당신이 예전에 그렇게 꺼리던 노선 아닌가요? 맞아요. 불과 6개월 전만 해도 저는 한국행 비행을 피하기 바빴죠. 하지만 이제는 달라요. 오히려 서울에 가지 못하는 날들이 더 아쉬울 정도랍니다. 사람이 참 많이 변했네요. 수석 승무원의 말에 저는 미소를 지었어요. 네, 저도 그래요. 제가 이렇게 변할 줄은 몰랐거든요. 이제 저는 비행이 없는 날이면 한국어 학원에 다녀요. 처음에는 한글을 배우는 것부터가 쉽지 않았지만 이상하게 재미있더라고요. 특히 한글이 과학적인 원리로 만들어졌다는 걸 알고 나서는 더욱 흥미가 생겼죠. 안녕하세요. 저는 에밀리입니다. 서툴지만 한국어로 인사를 건네면 한국 승객들이 환하게 웃으며 반겨주세요. 그럴 때마다
더 열심히 공부해야겠다는 의욕이 생긴답니다. 동료들도 저의 변화를 눈여겨보더라고요. 휴게실에서 한국 화장품을 추천해달라고 물어보는 동료들이 늘어났고 한국 음식점 추천을 부탁하는 사람들도 많아졌어요. 에밀리, 너 정말 한국 전문가가 됐구나. 동료들의 말에 저는 쑥스럽지만 뿌듯한 마음이 들었어요. 특히 기뻤던 건 제인과의 관계예요. 처음에는 그저 귀찮은 후배였는데 이제는 제가 가장 신뢰하는 친구가 되었죠.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고 배우면서 우리는 진정한 친구가 되었답니다. 에밀리 언니, 기억나요? 처음 만났을 때 제인이 장난스럽게 물었어요. 어떻게 있겠어요? 내가 얼마나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는지. 우리는 이제 함께 웃을 수 있어요. 그때의 어색했던 순간들을, 서로를 오해했던 시간들을, 모든 게 우리를 더 가깝게 만든 소중한 추억이 되었으니까요. 요즘은 한국 문화를 알리는 일에도 적극적이에요. 제 SNS에는 한국의 다양한 모습을 소개하는 게시물들이 가득하죠. 처음에는 몇 명의 친구들만 관심을 보였는데 이제는 수천 명의 팔로워들이 제 게시물을 기다린답니다. 미국인의 시선으로 바라본 한국의 모습이 신선하다는 댓글들을 받을 때면 가슴이 뿌듯해요. 제가 조금이나마 두 나라의 문화적 거리를 좁히는데 기여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얼마 전에는 회사에서 문화교류 프로그램의 앰베서더로 저를 지명했어요. 한국과 미국을 오가는 승무원들에게 문화적 차이를 이해시키고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이죠. 당신이 가장 적합한 사람이에요, 에밀리. 인사팀장님의 말씀에 가슴이 뭉클했어요. 돌이켜보면 정말 많은 것이 변했어요. 한국에 대한 편견으로 가득했던 제가 이제는 한국 문화를 전파하는 사람이 되다니, 제 인생에서 이보다 더 큰 변화가 있었을까요? 이제 저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편견을 깨는 것이 얼마나 값진 경험인지, 새로운 문화를 받아들이는 것이 얼마나 우리를 성장시키는지를. 한국은 제게 단순한 여행지가 아닌 제 인생을 바꿔놓은 특별한 나라가 되었답니다. 다음 비행은 어디예요? 누군가 물으면 저는 환하게 웃으며 대답해요. 서울이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도시죠. 이제 한국행 비행기에 오르면 마치 제 두 번째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그리고 또 어떤 새로운 발견들이 저를 기다리고 있을지 설렘으로 가득하답니다. 이렇게 저의 여정은 계속되고 있어요. 한국과 미국 두 나라의 문화를 이어주는 다리가 되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법을 알려주고 싶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그랬던 것처럼 누군가의 편견과 선입견이 깨지는 순간을 지켜보고 싶답니다. 그것이야말로 제가 경험한 가장 아름다운 변화였으니까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인데요. 델타항공 승무원 에밀리 브라운 씨의 감동적인 사연 감사하며 앞으로도 응원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감사드리며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